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산업 담당하고 있는 손명섭입니다. 오늘은 그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과 그 다음에 향후 주가 전망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연초에는요, 올해 D램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7.0%로 최근에 약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 표 1에 한번 보시면은 이 표 1의 하단 부분에 주요 어플리케이션별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이렇게 지금 제가 세트 판매 증가율, 그 다음에 그 세트당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 증가율 둘을 곱해서 나오는 D램 수요 증가율을 각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당초에 그 전망했던 것보다 올해 PC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출하 증가율이 조금 덜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팔릴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큰 폭으로 한 6% 정도 작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근데 반면에 보면 이 서버 안에 들어가는 D램 탑재량 증가율은 제가 또 꽤 큰 폭으로 한 19%, 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일반 보통 서버는 출하량이 생각한 것보다 별로 안 좋고, 반면에 지금 얘기 한참 많이 되고 있는 AI 서버의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또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서 올해 제 그 D램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제가 7.0%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AI 서버가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올해 영향이 크다 작다 시장에 참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그 영향이 커질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전체 서버를 노멀 서버, 그 다음에 하이엔드 AI 서버 이렇게 지금 나눠놨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AI 서버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A100이나 또는 H100과 같은 그런 최신 초고성능 GPU가 들어가야만 AI 서버인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V100부터 A10, A20, A30, A40 이런 그 옛날 GPU, 이걸 우리가 GPGPU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AI 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대만을 다녀왔는데, 그 대만의 그 ODM 업체들이라고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대신 서버를 생산해주는 그런 회사들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그런 회사들 얘기가 올해 하반기에 자기네 전체 서버 출하량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뭐 일부 회사는 뭐 퀀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한 50%까지 비중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노멀 서버가 많이 주는 탓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AI 서버가 비중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챗GPT 외에도 거의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 자체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출시하고자 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것을 위한 AI 서버의 구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1분기에 엔비디아 실적 이상을 상회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또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냐면, 그 AI 서버 구축을 위한 부품 구매를 1분기 말부터 지금 본격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AI 서버가 이제 많이 느는데, 자, 근데 이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 서버와 하이엔드 AI 서버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자, 노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컨텐츠라고 제가 해놓은 부분에 보시면 DIM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GPU 안에 들어가는 내장 D램 말고 원래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멀 서버도 이제 한 471GB 작년에 들어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537GB로 이것도 늘긴 하지만, 하이엔드 AI 서버, 이거는 이제 V100부터 A40 같은 옛날 GPU들이요.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DIMM이 1024GB가 들어가던 게 A100과 H100이 올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탑재량도 2배 이상 일단 느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U 탑재 D램의 경우에 작년 경우에는 GDDR6라는 그런 D램이 평균 24GB짜리가 8개 들어가면서 192GB가 들어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A100에는 64GB 용량의 HBM2E라는 그런 D램이 8개가 들어가서 이제 512GB. HB100 같은 경우는 80GB짜리 HBM3라는 게 8개 들어가면서 640GB. 최근에는 이제 96GB짜리가 8개도 들어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GPU 안에 들어가는 탑재 D램 양이 한 4배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GDDR6 대비해서요, 요번에 들어가는 HBM이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매출이 한 12배 뭐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올해 AI 서버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주는 그런 그 영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00과 H100 같은 이런 최신 GPU가 지금 생산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는 TSMC의 특허인 COWS라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꼭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캐파가 좀 부족한 게 문제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TSMC가 이제 엔비디아에 캐파를 공급을 한다고 해도 올해 나올 수 있는 A100, H100의 생산량은 약 150만 개 정도. 자, 그러면 이게 8개씩 AI 서버에 들어가니까 올해 나올 수 있는 최신 하이엔드 AI 서버는 대수가 한 19만 대. 자, 이게 이제 최대 양인 겁니다. 자, 이러면 전체 서버 출하량에서 초 하이엔드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그 다음에 전체 D램 수요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 자, 이게 그래서 이게 한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TSMC가 이 COWS 생산 설비를 이제 2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점점 더 크게 메모리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금 그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는 HBM3를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도 HBM3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한테도 수혜가 좀 가고, 물론 뭐 최대 수혜주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2분기의 평균 판매 가격은요, 한 10% 정도 하락할 것 같아요. 1분기 한 19% 하락했는데, 지금 2분기에는 특히 서버 D램이 가격이 조금 그 과거보다 좀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빠지지 않겠나 보고요. 3분기가 문제인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3분기에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현금 원가를 낸드 가격이 뚫고 내려간 지가 이미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D램도 1분기 말부터 해서 지금 현금 원가를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내 손에서 현금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가격 인상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라고 반도체 회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산을 확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렇게 감산을 확대하고 했는데도 가격이 3분기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감산을 더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가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지금 의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저는 그동안 그 경기 선행 지표를 반도체 업황이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해서 거의 대부분 돌아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개월, 9개월 후인 올해 3분기 중부터는 월 단위로 해서 가격이 이제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뭐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죠, 지금 감산을 지금 그 더 늘리는 걸로 발표들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사실 연초만 해도 올해 그 D램의 경우에 생산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 아닙니다. 생산 증가율이
원래는 업계가 마이너스 2, 3% 정도, 예, 그 정도 할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감산 규모를 다 늘리면서 지금 올해 디램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더 그 역성장폭이 좀 커지게 됐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플러스 한 6, 7% 정도, 그 정도 생산 증가율 예상이 됐는데 감산 규모들을 늘리면서 올해 낸드 생산 증가율도 0%에서 플러스 2% 사이로 올해 생산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죠. 자, 그런데 올해 수요 증가율은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디램의 경우에는 7%, 올해 낸드 수요 증가율은 지금 15%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해는 생산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훨씬 높은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근데 작년엔 어땠냐? 작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디램이 16%였고요. 작년에 디램 수요 증가율 1%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낸드 생산 증가율 22%였고요. 작년에 낸드 수요 증가율이 무려 마이너스 3%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요 증가율이 워낙 낮고 생산 증가율이 그보다 훨씬 높으니까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게 확 바뀌는 거죠. 올해는 수요 증가율이 생산 증가보다 훨씬 높은 해예요. 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업황은 점차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바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그 그림 25.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발표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아실 건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세 번째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고 해서 신용 자국 지수. 요 세 가지를 제가 가장 그 반도체 업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림 제가 3개를 여기다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그림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과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비교해놨고요. 두 번째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비교해놨고, 세 번째는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랑 지금 비교를 해놨죠. 근데 이 세 그림에서 보시면은 세 그림 모두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의 모두 모양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현재 이 그림에서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선행 지표들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한 6개월 또는 한 9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똑같이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일어날 게 확실하면 지금 당장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한 6개월, 9개월 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업체들의 실적이 그대로 움직일 게 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그림 셋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해 현재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뭐 2월달 올랐다가 3월달 내렸다, 4월 올랐다가 5월 다시 내리기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동행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 한 4개월째, 5개월째 연속해서 좀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경우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뭐 내렸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 이미 방향을 틀었죠. 자, 이 얘기는 즉슨 여기다 6개월, 9개월 정도 더해 보시면은 대략 올해 3분기 중순 뭐 이 정도부터는 반도체 수요 업황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도 이미 돌아서서 바닥 대비해서 거의 지금 한 50% 가깝게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뭐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경기 선행 지표 중에서도 가장 또 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YOY 증감률입니다. 저 여기 그림 보시면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배수, 뭐 주가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을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만, 특히 2018년, 2017년 이후로 지금 거의 월 단위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반도체 주가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2019년, 자, 2019년이 어떤 해였냐면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해입니다. 2018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9년에 2조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런 해였는데도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2019년 초부터 오르면서 반도체 주가가 업황이 그렇게 나쁘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 빠지는데도 19년 초부터 반도체 주가도 역시 같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업황은 19년 하반기부터 한 6개월 이후에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21년 3월 달, 자, 이거는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1년 3월 달에 어땠습니까? 그때 반도체 회사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뭐 대폭 상회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이상하게 21년 3월부터 반도체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그게 왜 그러냐. 21년 3월부터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빠지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요번에도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 작년 10월 달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1월, 12월, 1월 오르고, 그 다음에 2월, 3월 살짝 내렸다가 4월, 5월에 또 큰 폭으로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언제였죠?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바닥도 대략 11월 정도였죠. 자,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오르면서 요번에도 반도체 주가들이 똑같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50% 가까운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자, 옆에 그림, 여기서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 바로 직전에 제가 U자를 하나 여기 써놨습니다. 이 U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6월이라는 얘기예요. 6월.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 바로 직전까지가 이제 현재까지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르다가 내리다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서 약간 내리는 이런 모습까지 와 있는데, 제가 이 직사각형 안에 글로벌 유동성이 완만하게 일직선으로 오르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정이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글로벌 유동성은 역사적으로 매월 0.378 트릴리언 달러씩 매월 증가하는 게 역사적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적 평균대로 간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 이 바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선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그려지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월달 바닥 찍고 11월부터 1월까지 쭉 오르고 잠깐 2월, 3월에 쉬었다가 4월, 5월에 쭉 오르고, 자, 요번에 5월달에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자, 엔비디아가 거기다 기름을 부은 면도 있지만 5월달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3.5%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오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6월부터 8월달까지는 이 그림으로 보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당분간은 아마도 주가가 횡보국면일 가능성이 크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도 않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9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 한번 쭉 오를 거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아직은 주식을 파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요부터 8월까지는 주가 내릴 때는 조금씩 더 사시면 9월, 10월에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오를 일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쭉 빠지는 걸로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이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 다시 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 그림상으로 볼 때,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반도체 주가의 월 단위로 일치하는 그 동행 관계를 볼 때 11월부터 1월까지는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잠깐 팔고 가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걸로 해놨는데, 만약에 올해 4분기 이후로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고 위로 확 치솟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1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고 살짝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도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즉 유동성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다시 크게 늘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유동성의 급증은 어떤 일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 들어가고, 중국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하면서 이제 글로벌리 유동성이 확 늘어나게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숫자 노름 같고 탁상공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유동성이 늘어야, 그래야 IT 수요,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4분기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해주고요,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러면 내년에 IT 수요, 반도체 수요가 별로 기대만큼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올해 10월 달까지 지금 벌써 한 40%, 5% 주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10월에 한 번 더, 10월까지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만 20, 30% 더 오른다고 치죠. 그럼 주가는 바닥에서 한 70% 오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랐는데 유동성이 안 풀려서 내년에 수요 별로 안 좋고, 반도체 수요 뭐 그냥저냥 하고, 뭐 반도체 가격도 기대한 만큼 못 오르고,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들어가고 유동성 풀리고 IT 수요, 반도체 수요 올라가고, 그러면 향후에 반도체 실적은 더 좋아질 거란 얘기가 되고, 지금 오른 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주식을 팔 때 아니다. 9월, 10월에 한번 더 오를 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좀 들어가지고 나머지 나라들도 금리 인하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내년에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 그런 환경이 되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가가 11월부터 1월 정도까지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11월 정도에는 좀 파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 들어가고 유동성 풀리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잠깐 뭐 11월부터 1월까지 주가 내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더 사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4분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반드시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과 주가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